60대 이후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막이 열리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가족과 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건강, 꿈, 재정, 인간관계, 그리고 일상까지 이제는 내 행복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5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1. 내 몸을 위한 건강 관리.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루틴. 60대 이후에는 무엇보다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활력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은 근력을 유지하고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은 체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마음의 안정을 주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식습관. 건강한 삶은 결국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나치게 짠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중심의 식단을 유지해 보세요. 특히 뼈 건강을 위해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충분한 수분 섭취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의 식습관이 쌓여 지금의 건강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식단 관리에 신경 써보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적 관리의 중요성. 나이가 들수록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몸의 작은 이상을 미리 발견하고 큰 질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은 조기에 관리하면 큰 부담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적인 관리가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병원 방문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기 검진을 통해 내 몸의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세요. 2. 하고 싶었던 꿈과 열정 되찾기. 중단했던 취미나 관심사를 다시 시작하기. 젊었을 때 즐겼던 취미나 관심사를 떠올려 보세요. 바쁘게 살아오느라 잠시 내려놓았던 것들을 다시 시작하면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 정원 가꾸기처럼 소소한 취미도 충분히 행복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것들을 다시 시작하면 나만의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취미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나만의 작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배움에 도전해 성장하기. 60대 이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자신감을 키우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컴퓨터 기술을 익히는 것은 일상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새로운 배움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작은 배움이라도 시작하면 삶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나만의 창의적인 활동으로 삶에 활력을 더하기. 창의적인 활동은 우리 마음을 젊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글을 쓰거나 사진을 찍거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등 나만의 창작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이런 활동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길 수 있는 동시에 삶의 만족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완성된 작품을 보며 스스로에게 느끼는 자부심도 큽니다. 창의적인 활동은 나 자신과의 대화를 돕고 삶의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3. 경제적 독립과 자율성 유지. 필요 없는 지출 줄이고
간소화된 생활 실천하기. 60대 이후에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간소화된 삶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지출은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으니 꼭 필요한 지출과 불필요한 소비를 구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나 비효율적인 소비 습관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삶은 경제적 여유를 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여유와 만족감을 더해줍니다. 꼭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에만 투자하며 삶의 본질에 집중해 보세요.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 찾기. 은퇴했다고 해서 소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활용해 소소한 수익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강연, 컨설팅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취미 기반 비즈니스는 은퇴 후에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스스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삶의 활기를 더해줍니다.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 지속 가능한 소득을 창출해 보세요.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재정적 안정 확보. 60대 이후에는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 재정적인 불안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나치게 고위험 투자는 피하고 안전하고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예금, 채권, 그리고 안정적인 배당주 투자 등은 노후 자산을 지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정 계획을 세우거나 예산 관리를 통해 지출을 조율해 보세요. 경제적 안정은 노후의 삶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4. 인간관계의 재정비와 소통.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하기.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진정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세요. 이런 관계는 나의 정서적 안정감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도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자주 소통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선시해 보세요.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정서적인 연결을 이어가세요.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기. 모든 인간관계가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를 소모하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유지하려다 보면 정작 중요한 관계에 집중할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중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과감히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로 삶에 활력을 더하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동호회, 지역 모임 또는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해 보세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삶에 신선함과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공감과 즐거움을 주며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당신의 세계를 더 넓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5. 나만의 일상 루틴과 행복 찾기. 규칙적인 하루를 만들어 마음의 안정을 찾기. 60대 이후에는 규칙적인 하루가 삶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계획하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와 운동을 하며 하루를 채워보세요. 규칙적인 생활은 불안감을 줄이고 건강한 리듬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하루를 체계적으로 보내면 목표를 이루는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자연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기. 자연과 가까워지는 시간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공원 산책,
정원 가꾸기 또는 가까운 산에 오르는 등 자연과 함께하는 활동을 실천해 보세요. 자연은 우리에게 안정감과 에너지를 제공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삶의 소중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작고 소소한 행복을 찾아 감사하는 습관 들이기. 삶에서 느낄 수 있는 작은 행복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좋아하는 음악 또는 가족과의 소소한 대화 같은 것들이죠. 이런 작은 순간들에 감사함을 느끼고 기록해보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작은 행복을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당신의 하루를 더욱 풍요롭고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60대 이후는 나를 위한 인생을 시작할 완벽한 시기입니다. 건강관리 열정 찾기, 재정적 독립, 인간관계 정리,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까지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삶을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을 실천하며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만의 나를 위한 삶의 비결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요. 노년기 최고의 운동은 누가 뭐래도 이 6가지입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많이 듣는 말, 바로 이겁니다. 건강하려면 운동하세요. 그런데 어떤 운동을 하라는 건지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고 헬스장 가기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운동해야 하는 건 알지만 그냥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운동을 안 해서 몸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겁니다. 몸이 안 좋아서 운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안 해서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렇다면 노년기에 맞는 운동은 따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도 안전하고 효과도 좋은 운동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운동 아닙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도구 없어도 가능한 운동도 많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지금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한 가지만 해도 건강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걷기 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장소 제약도 거의 없습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에 큰 무리가 가지 않아 노년기에 더 적합합니다. 전신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심장과 폐 기능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걷는 동안 팔을 함께 흔들면 상체 운동도 동시에 됩니다. 땀이 나면서 노폐물도 빠져나가고 체온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걷기는 기분까지 좋아지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이 자주 드는 분들은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걸어도 좋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걸으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도 걷기는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 천천히 걷기만 해도 속이 훨씬 편해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를 꾸준히 하면 다리 힘이 붙고 넘어짐도 줄어듭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것보다 평지를 걷는 것이 관절에 더 좋습니다. 운동이 어려우신 분들도 걷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효과는 분명합니다. 걷기는 하루에 오래 하지 않아도 꾸준히만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처음 시작하신다면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로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익숙해지면 30분, 그리고 나중엔 1시간까지 늘려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걷느냐보다 꾸준히 하느냐입니다. 걸을 때는 허리를 펴고 시선을 정면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은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게 천천히 딛는 걸음이 이상적입니다. 팔은 가볍게 흔들어주고 어깨에 힘을 빼야 몸에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가능한 일정한 시간대에 걷는 것이 습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날씨가 좋지 않거나 외출이 어려운 날엔 실내에서도 걸을 수 있습니다. 복도나 방 안을 천천히 왕복하면서 움직이는 것도 충분한 운동이 됩니다. 걷는 동안 음악을 들으면 시간도 금방 갑니다. TV를 보면서 실내 자전거나 제자리 걷기를 해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무리해서 많이 걷는 것보다 짧게라도 매일 걷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걷는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몸이 점점 더 가벼워지고 기운도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은 시간 걷더라도 자세에 따라 운동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턱은 살짝 당기고 시선은 앞을 바라보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자연스럽게 벌리고 뒤꿈치부터 천천히 내디뎌야 합니다. 팔은 몸통 옆에서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 주세요. 팔을 과하게 흔들 필요는 없지만 너무 고정해도 운동 효과가 줄어듭니다. 처음 5분은 천천히 걷고 중간엔 약간 빠르게 걷는 루틴이 좋습니다. 마지막 5분은 다시 속도를 줄이면서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걷기 전엔 간단한 다리 스트레칭을 해주면 부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릎, 허리, 발목에 문제가 있는 분은 지면이 평평한 길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걸은 뒤엔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을 가볍게 풀어주는 동작도 함께 해주세요. 만보기를 활용해서 목표 걸음수를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건강 앱을 활용하면 재미도 붙고 동기부여도 됩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걷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혼자 걸을 땐 조용한 음악이나 자연 소리를 들으면 심리 안정에도 좋습니다. 걷기, 단순하지만 가장 효과 좋은 운동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약해지는 부위가 하체입니다.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줄어들면 걷는 것도 힘들어지죠.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쉽게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체는 반드시 꾸준히 단련해줘야 합니다. 의자 운동은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앉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체력에 자신 없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허벅지에 힘을 주고 천천히 일어섰다 앉는 것만으로도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도 하체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종아리 근육은 혈액순환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하는 부위입니다. 의자에 앉아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의자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운동기구 없이도 충분히 하체를 단련할 수 있는 운동이죠.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횟수를 늘려가면 됩니다. 하체가 튼튼하면 걷기도 쉬워지고 자세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결국 건강한 하체는 노년기 전체 생활의 질을 바꿔줍니다. 의자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장소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실, 방, 부엌 어디든 의자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이 무거워 외출이 어렵거나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도 딱 좋은 운동입니다. 바닥에서 하는 운동은 허리가 아프고 일어나기 어렵지만 의자는 그런 부담이 없습니다. 특히 혼자 계신 어르신들도 혼자서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좋습니다. 일단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번갈아 들었다 내리는 동작부터 시작해 보세요. 발끝으로 원을 그리는 동작도 다리 근육을 자극해 줍니다.
양손으로 의자 옆을 잡고 상체를 바르게 세운 채로 하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하체뿐만 아니라 복부와 허리까지 자연스럽게 자극이 됩니다.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투자해도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TV를 보면서 아침 준비하면서 틈틈이 할 수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반복할수록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안정되면서 피로도 덜 느끼게 됩니다. 집 안에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의자 운동이 딱입니다. 특별한 준비 없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죠. 작지만 확실한 변화, 의자 운동에서 시작해 보세요. 의자 운동도 안전하게 해야 부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의자는 등받이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걸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바퀴가 있는 의자는 미끄러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의자의 높이는 무릎이 직각이 되도록 앉았을 때 발이 바닥에 닿는 정도가 좋습니다. 운동 전에는 가볍게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준비 운동을 해주세요. 동작은 절대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정확하게 해야 효과도 좋고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오래 하거나 횟수를 너무 많이 하면 근육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플 정도로 하지 말고 뻐근하게 느껴지는 선에서 멈추는 게 좋습니다. 운동 중 어지럽거나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등을 곧게 펴고 허리를 너무 뒤로 젖히지 않아야 합니다. 의자 운동 후에는 다리와 허벅지를 가볍게 주물러서 근육을 풀어주세요. 운동은 매일 조금씩 몸이 적응하도록 천천히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처음 며칠은 하루 건너 한 번씩 하다가 익숙해지면 매일로 늘려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며 하는 것입니다. 안전을 지키면서 꾸준히 한다면 의자 운동만으로도 몸이 단단해집니다. 하루의 시작을 스트레칭으로 열면 몸도 마음도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자고 일어난 후엔 근육과 관절이 굳어있기 때문에 바로 움직이면 다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상 후 5분간의 간단한 스트레칭이 매우 중요합니다.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주고 기지개를 켜듯 몸 전체를 늘려보세요.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면 등과 옆구리도 시원하게 풀립니다. 무릎을 세우고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는 동작도 좋습니다. 목은 천천히 앞뒤, 좌우로 움직이며 긴장을 풀어주세요.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 스트레칭은 하루의 에너지와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손발 저림이나 어지러움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굳은 어깨와 허리를 풀어주면 일상 움직임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스트레칭은 근력보다 유연성을 키워주는 데에 효과가 있습니다. 유연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 요소입니다. 꾸준히 하면 허리 통증이나 관절 뻣뻣함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아침마다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습관,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무릎, 어깨, 허리는 나이 들수록 가장 많이 불편해지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부위는 특별히 스트레칭으로 관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릎은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고 몇 초간 유지해보세요. 발끝을 앞뒤로 움직이며 무릎 주변 근육을 자극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어깨는 팔을 앞으로, 옆으로 크게 원을 그리듯 돌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손을 등 뒤에서 잡고 가슴을 열어주는 동작도 어깨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허리는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배 쪽으로 끌어당기는 동작이 좋습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하면서 허리와 골반을 천천히 이완시켜 주세요. 의자에 앉은 상태로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멈추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모든 동작은 반동 없이 천천히 숨을 쉬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몸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스트레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선에서 멈추는 것이 부상의 위험을 줄입니다. 스트레칭 전후에는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혹은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해주면 습관이 잘 잡힙니다. 통증 예방과 유연성 유지, 이 두 가지 모두 스트레칭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스트레칭도 잘못하면 오히려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빠르게 움직이며 반동을 주는 동작입니다. 반동은 근육과 관절을 갑자기 당겨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항상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지점까지 무리하게 늘리면 근육이 긴장하게 됩니다. 몸을 많이 늘린다고 효과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근육이 경직돼 유연성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호흡을 멈춘 채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숨을 참지 말고 내쉬면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스트레칭은 아픈 부위를 억지로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풀리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늘리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몸이 아플 땐 쉬는 것도 운동입니다. 무조건 매일 하려 하지 말고 상태를 보며 조절하는 유연함도 필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하기보다 짧게라도 자주 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스트레칭도 운동입니다. 바르게 해야 진짜 도움이 됩니다. 밴드 운동은 나이가 들어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입니다. 고무 재질로 된 탄력 밴드는 무겁지 않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무게가 없지만 늘어나는 저항이 있어서 근육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기구 없이도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기를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특히 무거운 아령이나 기구 운동이 부담스러운 노년층에게 적합합니다. 팔, 다리, 어깨 등까지 다양한 부위를 운동할 수 있습니다. 밴드를 당기는 동작만으로도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됩니다. 부상 위험도 낮고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 초보자에게도 좋습니다.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고 TV 보면서도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처음엔 얇은 밴드로 시작해서 점점 두꺼운 밴드로 넘어가는 방식이 좋습니다. 반복 횟수보다는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앉아서도 가능하므로 체력이 약한 분들에게 적극 추천됩니다. 나이 들수록 빠지는 근육, 밴드 하나로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운동, 밴드로 근육을 유지해 보세요. 밴드를 활용한 상체 운동은 어깨와 팔 근육을 자극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양손으로 밴드를 잡고 팔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리며 당겨보세요. 팔꿈치는 펴지 않고 약간 굽힌 상태에서 움직이면 더 안정적입니다. 가슴 앞에서 양팔을 좌우로 벌리듯 당기면 등과 어깨 근육이 사용됩니다. 밴드를 발 아래 고정하고 양손으로 잡아 위로 당기면 이두근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하체는 앉은 자세에서 밴드를 발에 걸고 다리를 쭉 펴며 당기는 방식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허벅지 앞쪽과 종아리 뒤쪽 근육을 자연스럽게 자극해줍니다. 무릎 위에 밴드를 걸고 다리를 벌렸다 오므리는 동작도 효과적입니다. 이 동작은 엉덩이와 허벅지 바깥쪽 근육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서서 하는 운동이 힘든 분들도 앉은 자세로 충분히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각 동작은 10회씩 2세트 정도로 시작해보는 것이 적당합니다. 근육이 익숙해지면 세트 수나 강도 있는 밴드로 조금씩 높이면 됩니다. 루틴을 정해서 상체는 월수금, 하체는 화목토로 나눠해도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진행하면 몸의 탄력과 균형감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밴드 하나만 있으면 온몸을 운동할 수 있다는 것, 직접 해보면 느끼실 겁니다. 밴드 운동은 간단하지만
몇 가지 실수를 피해야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밴드를 너무 빠르게 당기고 놓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 자극이 충분하지 않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부상 위험도 커집니다. 밴드는 천천히 당기고 천천히 돌아오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밴드를 너무 짧게 잡아 당기기 어려운 상태에서 무리하는 것입니다. 밴드 길이는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호흡을 참으면서 운동하는 습관입니다. 힘을 줄 때 숨을 내쉬고 돌아올 때 숨을 들이마시는 게 기본 호흡법입니다. 네 번째는 한 부위만 반복적으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상체와 하체를 균형 있게 나눠서 운동해야 몸 전체가 골고루 단련됩니다. 다섯 번째는 밴드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오래된 밴드는 쉽게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전에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밴드가 손이나 발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천천히 안전하게 실천하면 밴드는 정말 효과적인 운동 도구입니다. 작은 실수만 조심하면 밴드 운동은 누구에게나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목이 앞으로 빠지고 등이 굽기 쉽습니다. 이런 자세는 보기에도 좋지 않고 건강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듭니다. 거북목은 목과 어깨에 통증을 일으키고 허리가 굽으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뼈와 관절에 계속 무리가 가서 통증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분이라도 자세를 바로잡는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벽에 등을 대고 똑바로 선 자세를 자주 해보세요. 뒷머리, 등, 엉덩이, 종아리가 벽에 닿도록 정렬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 상태에서 몇 초간 유지하면서 몸의 균형을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손을 깍지 끼고 머리 뒤에 대고 팔꿈치를 뒤로 열며 가슴을 펴는 동작도 좋습니다. 이 동작은 거북목을 교정하고 어깨와 가슴을 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도 허리를 펴고 배에 힘을 주며 앉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엔 어렵지만 점점 근육이 기억하게 됩니다. 자세가 바로 잡히면 키가 커 보이고 호흡도 더 편안해집니다. 무엇보다 몸의 중심이 바로 서면 자신감도 생기고 덜 피곤해집니다. 거울을 보며 하루 한 번씩 자세 점검하는 습관 꼭 실천해 보세요.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바로 서 있어야 몸 전체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른 척추 정렬을 위해선 무리한 운동보다 꾸준한 정돈이 필요합니다.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브릿지 자세를 해보세요. 이 동작은 허리와 엉덩이, 척추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자극합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등을 붙이며 숨을 내쉬는 것도 좋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뻗고 옆으로 천천히 기울이며 옆구리를 늘려주는 동작도 추천드립니다. 바닥에 앉아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척추를 하나씩 말아 펴는 느낌도 중요합니다. 이런 동작들은 모두 하루에 10분 안으로 가능하고 반복하면 효과가 큽니다. 한 번에 많은 시간보다 자주 짧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척추 주변 근육이 강화되면 구부정한 자세가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특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편안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목과 허리 통증도 줄어들고 걸음걸이도 반듯해집니다. 단순하지만 꾸준한 척추 운동, 내 몸을 다시 바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자세 교정 운동은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른 자세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매일 쌓이면 분명 달라집니다. 처음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도 어느 순간 몸이 먼저 반듯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침이나 저녁 일정한 시간에 실천하면 습관이 됩니다. 5분은 상체 스트레칭, 5분은 척추 정렬 운동으로 나눠 해보세요. TV 보기 전, 식사 후, 잠자기 전 등 일상에 자연스럽게 끼워 넣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가 바르면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인상도 더 활기차 보입니다. 나이 들어 보이는 모습 중 하나가 구부정한 등입니다. 등이 펴지면 자연스럽게 자신감 있는 인상으로 바뀝니다. 작은 변화지만 자세 하나로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걸 꼭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자세는 스스로 의식하지 않으면 평생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나의 자세를 자주 확인하고 틀어진 부분은 바로 잡아보세요. 하루 10분만 정성 들이면 건강뿐 아니라 외모도 더 젊어 보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한번 해보세요. 자세 교정,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실내 자전거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추천되는 운동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무릎에 무리가 거의 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는 동작은 충격이 적어서 관절에 부담이 덜합니다. 그래서 무릎이나 고관절이 약한 분들도 안심하고 할 수 있습니다. 걷기가 힘들어도 자전거는 비교적 쉽게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심장과 폐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정 시간 이상 꾸준히 타면 체지방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리 근육을 자연스럽게 단련할 수 있고 혈액순환도 개선됩니다. 앉아서 하는 운동이라 피로감이 덜하고 오랜 시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속도와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개인에게 맞는 운동이 가능합니다. 천천히 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다리 전체가 고르게 움직여 관절이 뻣뻣해지는 것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어서 꾸준히 실천하기에 적합합니다. 집에서 날씨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건강한 하체와 심폐 기능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운동, 바로 실내 자전거입니다. 실내 자전거는 지루하지 않게 운동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TV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동시에 할 수 있어 일상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드라마 한 편 보면서 자전거를 타면 금방 30분이 지나가죠. 운동을 운동처럼 느끼지 않게 해주는 게 실내 자전거의 장점입니다. 습관만 잘 들이면 하루 운동 시간을 자동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난 뒤 저녁 시간에 타면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날씨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복잡한 준비물 없이 자리에 앉아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등을 곧게 펴고 손잡이는 너무 세게 잡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운동 강도는 너무 높게 설정하지 말고 처음엔 낮은 단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페달을 돌릴 때 무릎이 너무 펴지지 않도록 좌석 위치도 조정해야 합니다. 타면서 대화를 나누거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몸이 익숙해지면 점점 시간이 늘어나고 체력도 함께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재미와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운동, 실내 자전거가 딱입니다. 자전거를 타기 전엔 간단한 준비 운동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발목 돌리기, 허벅지 스트레칭, 허리 비틀기 같은 동작을 3분에서 5분 정도 해주세요. 준비 운동은 근육을 풀어주고 운동 중 부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몸에 열을 살짝 올린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자전거 운동을 마친 뒤엔 정리 운동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갑자기 멈추면 심장 박동이 급격히 떨어져 어지럼증이 올 수 있습니다. 자전거 속도를 점점 줄이면서
3분 정도 천천히 페달을 돌려주세요. 그 다음은 종아리, 허벅지, 허리 근육을 가볍게 주물러서 풀어주면 좋습니다. 정리 운동을 하면 피로가 덜 쌓이고 다음날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운동 후에는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며 숨을 가다듬어 주세요. 땀이 많이 났다면 수분 보충도 꼭 필요합니다. 자전거 타기 전후로 가벼운 목 스트레칭과 어깨 돌리기도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작은 준비와 정리가 결국 운동 효과를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운동을 오래 지속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오늘부터 자전거 운동을 하신다면 꼭 준비 운동과 마무리까지 함께 실천해 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운동 어떠셨나요? 하나하나는 아주 쉬워 보여도 실천하면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걷기, 스트레칭, 의자 운동, 밴드 운동, 자세 교정, 실내 자전거. 모두 무리 없이 할 수 있고 꾸준히만 하면 근육도 자세도 기분도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은 움직이는 만큼 살아납니다. 운동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오늘 영상 보시고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용기 하나만 갖고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5분만 해도 좋습니다. 내일은 10분, 다음 주엔 15분, 그렇게 천천히 쌓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겁니다. 운동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싸고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해보고 싶은 운동은 어떤 거였나요? 이미 실천 중인 운동이나 나만의 루틴이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노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나이 들면 자식이 도와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그래도 아내는 늘 옆에 있겠지. 마음 한구석엔 그렇게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은 각자 살기 바쁘고 아내도 내 마음처럼 계속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누구에게도 마음 편히 기대기가 어려워지는 게 노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대고 살아야 할까요? 늙어서 진짜 나를 지켜주는 건 누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식도 아내도 아닙니다. 결국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는 건 오직 3가지뿐입니다. 그 3가지를 잘 챙기면 외롭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3가지를 놓치면 남은 인생이 외롭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에 꼭 지켜야 할 3가지 기둥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3가지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아무리 자식이 있어도 내가 아프면 혼자 움직이기조차 어렵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몸이 아프면 모든 게 멈춥니다. 하루하루가 불편하고 작은 일 하나도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있어야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건강이 있어야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제일 먼저 챙겨야 하는 게 몸입니다. 누군가가 나 대신 운동해 줄 수도 없고 식사 조절을 해줄 수도 없습니다. 내 몸은 내가 직접 챙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잘 먹고 잘 자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 그게 건강의 시작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챙겨야 할 시기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선택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필수입니다. 건강이 있으면 혼자 살아도 무섭지 않습니다. 몸이 든든하면 마음도 든든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다리 힘입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들어지고 계단이 부담스러워지면 신호가 온 겁니다. 걷는 게 불편해지면 외출이 줄어들고 사람도 안 만나게 됩니다. 그럼 삶이 점점 좁아지고 우울해지기까지 하죠. 하지만 다리 근육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10번만 앉았다 일어나기를 해도 다리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꾸준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병원비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근력 유지입니다. 자식이 나를 부축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려면 지금 근육을 챙겨야 합니다. 지팡이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건 내 두 다리입니다. 건강보험보다 든든한 건 내가 지닌 근육입니다. 의지할 사람을 찾기보다 내 몸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몸을 쓰면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삶의 의지도 생깁니다. 두 다리는 단순히 걷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세우는 뿌리입니다. 오늘 내 다리를 한 번 더 움직이면 내일이 훨씬 든든해집니다. 건강을 위해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5분,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다릅니다.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 10분, 충분히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 바로 눕지 않고 가볍게 움직이면 소화도 잘 됩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가까이 해보세요. TV를 보며 한두 가지 간단한 운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 전 5분만 몸을 풀어줘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잠을 잘 자야 면역력도 올라가고 회복도 빨라집니다. 건강 루틴은 어렵게 생각하면 시작이 힘들어집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에 큰 기둥이 됩니다. 내 몸을 돌보는 시간은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를 챙기면 주변 사람에게도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루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습관, 그게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노년에 돈이 없으면 마음부터 작아집니다.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망설이게 되죠. 병원에 가는 것도 눈치 보이고 약값조차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손주들 용돈 하나 주고 싶어도 손이 떨릴 때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자식에게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결국 내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듭니다. 돈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쓰고 싶은 만큼, 필요한 만큼은 스스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작더라도 고정 수입이 있으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연금이든 작은 일거리든 무엇이든 스스로 벌어 쓰는 돈은 당당합니다. 내 삶을 내 손으로 지키는 기분, 경제력에서 나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노후엔 남의 눈치보다 내 주머니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경제력이 있어야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늙어서 기댈 곳, 두 번째는 바로 내 돈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삶 말은 쉽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도 이제 자기 살기 바쁩니다. 부모 마음은 자식 걱정뿐인데 자식 마음은 생활 걱정뿐이죠. 자식이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게 항상 당연하진 않습니다. 도와줘도 미안하고 안 도와주면 서운해지는 복잡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예 기대지 않는 게 마음이 더 편해집니다. 내가 쓰고 싶은 건 내 돈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도 내 힘으로 가는 게 진짜 자유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자식도 마음 편하게 부모를 대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당당할수록 자식도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기보다 가끔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더 큰 기쁨이 됩니다. 의지보다 독립이, 미안함보다 당당함이 노년을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자립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기대지 않고 사는 삶은 힘들지만 결국은 가장 평온한 길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내 손으로 쓰는 삶이 주는 만족감은 아주 큽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삶, 그것이 진짜 여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돈을 벌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꼭 큰 돈을 벌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몇천 원, 몇만 원이라도 스스로 버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건을 팔든 집안일을 도와주든 취미로 무언가를 만들든 그게 바로 내 손으로 내 삶을 꾸려나가는 힘입니다. 적은 수입이라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두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거나 동네 활동으로 소소한 수입을 만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손재주, 글쓰기, 그림, 텃밭 농사 무언가 하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삶에 활력이 생기는 일입니다. 내가 쓴 돈이 내 손에서 나왔을 때 그 만족감은 아주 큽니다. 소비가 아닌 창출이 있는 삶, 그게 노후를 더 빛나게 만듭니다. 월급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수입의 방식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작은 용돈벌이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돈의 크기보다 자립의 감정입니다. 내 힘으로 만들어낸 수입, 그것이 늙어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외로울 때, 서운할 때, 억울할 때, 결국 나를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도 내 마음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나에게 그 말을 해줘야 합니다. 삶이 힘들 때 누군가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나는 여기까지 참 잘 살아왔다는 따뜻한 위로가 더 필요합니다. 세상에 지지받지 못해도 내가 나를 믿어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를 아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지 못합니다. 마음이 지칠 때 밖에서 해답을 찾기보다 내 안에 조용히 귀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무 말 없이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결국 나입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는 습관이 노년에 큰 힘이 됩니다. 나를 위로하는 힘, 그게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의지처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처음엔 그 시간이 외롭고 허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쌓이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중요한 건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혼자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혼자서도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자유롭고 내 삶의 주인이 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서툴러서 외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나와 친해지는 법을 배우면 외로움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지 않도록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연습, 그것이 노년의 힘이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그게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혼자서도 괜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 인생 후반을 잘 살아냅니다.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가
바로 감정 관리입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서운해지고 기분이 가라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차분하게 바라보는 연습이 좋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기분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조용히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마음 건강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습관입니다. 정신 건강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감정 기복이 생기기 쉬우니 더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마음이 편해야 잠도 잘 자고 하루하루를 긍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 좋은 시간을 늘려보세요. 정신 건강을 챙기는 건 내 삶을 내가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습관, 노년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자식도 아내도 물론 소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남는 건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 준비해온 건강, 경제력, 그리고 마음의 힘, 이 세 가지가 노년을 지켜주는 진짜 의지처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단단히 다져놓으면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조용하고 단단하게 내 삶을 내 힘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고 경제를 준비하고 내 마음을 돌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영상 보시면서 가장 공감되셨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나만의 지혜도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혼자가 불안한 이웃이나 친구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함께라면 노년의 삶도 따뜻하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 꼭 한 가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